좋은 말만 골라 하며 살았는데 왜 내 곁은 점점 조용해지는 걸까요? 이 질문 하나가 가슴에 꽂히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자녀에게 전화하면 통화가 점점 짧아지고 오랜 친구도 예전만큼 자주 연락하지 않고 모임에서 내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사람들의 눈빛이 슬쩍 다른 곳을 향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말을 하려 애쓰고 더 칭찬을 하려 하고 더 조언을 해주려 합니다. 그런데 노력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은 그 느낌 혹시 아시나요?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정말 힘들 때 전화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명절에 자녀들이 의무적으로 잠깐 들렀다 가고 오랜 친구는 다른 사람과 더 자주 만나고 나만 혼자 남는 그런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상당수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 그 시작은 대부분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가 줄어드는 데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분명 좋은 뜻으로 건넨 말이었는데 상대의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때는 참 답답했습니다.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마음이 반복되면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다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나이대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본 일이에요. 다행인 건 이 문제에는 생각보다 간단한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은 말을 더 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을 줄이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안에 그 답이 전부 들어있으니 절대 중간에 놓치지 마시고요. 저도 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도움이 되었던 이야기들만 정리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꾸준히 전해드릴 테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모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오늘 내가 말을 좀 많이 했나 하고 뒤늦게 후회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말이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참 흥미롭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생성감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내가 살면서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해주고 싶은 본능 같은 거예요. 젊었을 때는 배우는데 바빴지만 이 나이가 되면 이제는 내가 알려줄 수 있다는 마음이 커지는 것이지요. 이건 사실 아주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이 대화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있어요. 자녀가 고민을 꺼내면 바로 해결책을 알려주고 싶고, 후배가 실수하면 내 경험을 들려주고 싶고,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 나는 더 힘들었다며 용기를 주고 싶어집니다. 마음은 전부 선한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대화의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게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혹은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우리가 매일 나누는 대화의 양 자체가 크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동안 못했던 말을 한꺼번에 쏟아내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만 이걸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 대화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넘게 진행해온 성인 발달 연구에서 밝혀진 핵심 결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인간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들어주느냐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듣는 사람 곁에 오래 머문다는 뜻이에요. 그럼 잘 듣는다는 게 정확히 뭘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듣는데도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3초만 기다려보세요. 상대가 말을 마친 것 같으면 바로 대답하지 말고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어보세요. 고작 3초입니다. 그런데 이 3초가 놀라운 일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상대가 말을 멈추면 우리는 거의 반사적으로 바로 대꾸를 하잖아요.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사실 상대가 잠시 말을 멈춘 건 할 말이 끝나서가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은 말을 꺼내지 말지 망설이고 있는 순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손주가 학교 이야기를 꺼냈을 때 우리는 보통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래. 공부는 열심히 하고 바로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그 3초를 기다리면 손주가 정작 하고 싶었던 말을 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친구랑 좀 힘든 일이 있어서 같은 진짜 속마음 말이에요.
사람은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제일 마지막에 꺼내는 습관이 있거든요. 3초의 여백이 그 말이 나올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침묵이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짧은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내가 내 말을 더 듣고 싶다는 무언의 초대장과 같습니다. 두 번째, 조언 대신 질문으로 돌려주세요. 딸이 전화해서 직장을 옮길까 고민이라고 말했다고 해볼게요. 이때 우리 입에서 먼저 나오려는 말은 뭘까요? 아마 야, 요즘 세상에 직장이 어딨니? 참고 다녀 같은 말일 겁니다. 마음은 걱정이 되니까 그런 건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고민을 무시당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럴 때 네가 제일 걱정되는 게 뭔데? 하고 물어보면 어떨까요? 이 한마디만으로 대화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상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진짜 듣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조언은 내가 정답을 알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지만 질문은 내 생각이 궁금하다는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내 경험담은 허락을 받고 꺼내세요. 우리 세대는 정말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누가 힘들다고 하면 나도 그런 적 있었는데 하면서 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나도 겪어봤으니 내 마음을 안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딱 한마디만 먼저 붙여보세요. 내 옛날 이야기 하나 해도 될까? 이 짧은 허락 한마디가 상대에게 주는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할 때 뇌에서 기쁨을 느끼게 하는 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 말을 끊고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면 뇌에서는 마치 몸의 통증을 느낄 때와 비슷한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허락 한마디 없이 내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은 본의 아니게 상대에게 고통을 주는 셈이 되는 거지요. 네 번째,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여도 위로가 됩니다. 이건 말이 필요 없는 대화법이에요. 오랜 친구가 병원 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며 전화를 걸어왔다고 해볼게요. 이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괜찮을 거야.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걱정 마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물론 좋은 뜻이지요. 하지만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그 사람 옆에 앉아서 고개를 끄덕여주고 눈을 맞춰주고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비언어적인 행동, 그러니까 말이 아닌 몸짓이나 표정으로 함께 있다는 신호를 보내면 우리 몸에서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나온다고 해요. 이건 쉽게 말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되는 느낌을 주는 물질입니다. 굳이 어떤 말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 이미 최고의 위로입니다. 다섯 번째, 만난 뒤에 짧은 문자 하나 보내세요.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어. 다음에 또 보자 하고 짧은 문자 하나 보내보세요. 대단한 내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심리학의 피크앤드 법칙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사람은 어떤 경험에서 가장 감정이 강했던 순간과 마지막 순간을 가장 오래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남이 끝난 뒤 보내는 그 문자 한 줄이 만남 전체의 기억을 따뜻하게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래된 친구 사이에도 이 작은 습관 하나가 관계를 훨씬 오래, 훨씬 깊게 이어주는 비결이 됩니다. 여기까지 듣는 대화법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가 좋은 뜻으로 하지만 상대방의 입을 닫게 만드는 습관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해당되는 게 있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건 누구나 빠지기 쉬운 함정이고 알기만 하면 바로 고칠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첫 번째 습관, 듣자마자 해결책부터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속상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러면 이렇게 해봐 하고 바로 방법을 알려주는 것 말이에요. 그 마음은 당연히 좋은 거지요. 빨리 고민을 해결해주고 싶은 거니까요. 그런데 상대는 사실 답을 구하려고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내 마음을 알아달라, 좀 들어달라는 뜻인 거예요.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한마디면 상대의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 습관, 원래 다 그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무릎이 아파서 잠을 못 잔다고 하면 이 나이 되면 다들 그래, 나도 허리가 안 좋아 하고 대답하기 쉽습니다. 안심시키려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지요. 너만 그런 게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뜻으로요.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아픔이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용기 내어 말했는데
그게 흔한 일이라니 하는 서운함이 생기는 거지요. 유명한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이런 말을 공감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대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는 자기 고통이 특별하게 다뤄지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보편적인 일로 묶어버리면 깊은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때는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어. 잠도 못 자면 정말 힘들지 하고 그 사람만의 고통을 인정해주는 게 훨씬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세 번째 습관, 내가 더 힘들었다며 내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누구나 하기 쉬운 실수입니다. 상대의 힘든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 이야기로 넘어가게 돼요. 나도 같은 경험이 있으니 내 마음을 안다는 뜻이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아픔이 상대의 아픔보다 작다는 판정을 받은 기분이 드는 겁니다. 상대가 충분히 자기 이야기를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게 진짜 공감입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걱정하고 돕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다만 그 마음의 방향을 살짝만 바꿔주면 같은 마음인데도 상대에게 전해지는 온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계를 살리는 비결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잘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5가지입니다. 하나, 상대 말이 끝나고 3초만 기다리기. 둘, 조언 대신 질문으로 돌려주기. 셋, 내 경험담은 허락받고 꺼내기. 넷, 말 대신 고개 끄덕임과 눈 맞춤으로 함께 있어주기. 다섯, 만남 뒤에 짧은 문자 하나 보내기. 그리고 피해야 할 습관은 3가지입니다. 듣자마자 해결책부터 말하기, 원래 다 그래 하고 넘기기, 나는 더 힘들었어 하며 내 이야기로 바꾸기. 내일 당장 자녀에게 전화가 오면 3초만 기다려보세요. 친구를 만나면 질문 하나만 더 던져보세요. 모임이 끝나면 고마웠어라는 문자 한 줄만 보내보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다시 당신을 찾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세요. 나도 힘들다. 나도 누군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부정하지 않는 것. 그게 모든 좋은 관계의 출발점이니까요.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묵묵히 살아오신 당신의 그 마음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방식을 살짝만 바꿔보자는 것.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사람 사이가 더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도 함께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